자, 전한길 씨, 최근 민주당이 유튜브에 문제가 있다라고 신고한 전한길 강사가 헌재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는데 들어보시죠.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원고 정리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믿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8인의 헌법재판관들 성향을 보십시오. 가장 우수한 판사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할 것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그다음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대통령 완전히 탄핵 심판하기 위해서 마흔역이라는 사람을 분명히 검색해 보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도 출연했었는데 연봉 60억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전한길이 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처럼 고발했어요. 네.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일타 강사라는 전한길한테 인도할 때 정도면 내 제자들 2030 시대에 힘없는 애들은 아무데나 고발하면 무서워서 아예 유튜브도 꺼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전체주의로 가는 거나 공산주의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욕먹으면서도 오죽하면 지난길이 나왔겠냐 해서 진실을 알려지고자 하는 일이고 예. 이것을 향후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선생으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 편향성까지 전한길 씨가 문제를 삼은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서히 입장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극우화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한길 씨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들이 주장하는 계몽령이 맞는 건가? 계속 그 악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다 틀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대만처럼 완전히 수개표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사실상 우리 완전히 수개표고요. 그다음에 뭐 전자개표 일부 얘기, 전자개표가 아니고 정확한 얘기는 투개표 분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또 극우 세력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직을 꿈꾸는 것인가? 일타 강사 지겨워서 60억 연봉도 포기한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했고 뭐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가면 제자들이 다 와서 인사하고 아이돌처럼 환영받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정치를 하려고 나서는 것인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또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버젓이 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요. 이런 분이 한국사를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근현대사도 포함된 한국사일 텐데 이렇게 팩트도 다른 문제들을, 틀린 문제들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뭐 선언해서 나선다면 또 뭐 그거는 각자 본인의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사실관계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본인이 헌법재판관들에게까지 국민의힘과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공격하고 정치 공세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논평을 계속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인지조차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저는. 자, 꽃보다 전한길 씨, 뭐 유튜브 구독자가 단숨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연봉 60억을 지금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다른 인터뷰에서 좀 한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스타 강사 전한길 씨가 이제 이번 탄핵 국면에서 갑자기 이제 다시 또 정치 스타가 됐는데요. 저도 저렇게 한번 유튜브를 해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저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격정적이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를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에 논쟁이 되는 것은 차분차분하게 근거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해 가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혼자 생각하는 모든 주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배설하는 것은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저는 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한길 씨가 처음에 할 때는 아까 김유정 의원이 말한 것처럼 비상계엄이 미친 짓이라고 처음에 입장을 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발언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증폭된 계기는 사실 민주당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이 개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민주당에서 유튜브 본사 구글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이 내려달라고. 그 부분이 이제 굉장한 논란의 대목인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민주당의 과도한 그런 조급한 행태가 전환길 씨를 확 띄워준 거죠. 제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우리 돌직구에서도 그걸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그냥 일반 민간인이 유튜브에 나와서 선관위의 개표 관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대만 이야기 할 수 있고 수개표로 좀 더 엄정하게 하라. 공정한 관리하라 할 수 있고 물론 거기에 부정선거에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일개 개인이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워낙 유명세가 있는 스타 강사니까 많이 본 것뿐인데 그때 마침 민주파출소 이야기 나오고 뭐 카톡 검열하겠다 이야기 나오면서 이러저런 가짜뉴스는 근절하겠다라고 마치 집권 여당 것처럼 행사했던 민주당이 저 전환기 씨를 유튜브에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벌백계하겠다라는 그럼요. 표현도 지금 논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니까 이제 전환기 씨가 조금 과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헌재 이제 또 이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일개인이기 때문에 설날도 고향 안 내려가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정제된 발언으로 우리 돌직구에서 하는 것 정도로 서로 좌우 균형이 좀 맞게 이렇게 좀 신중하고 진중한 모드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도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유튜브 하겠다. 협박처럼 들리는데 협박하시는 겁니까? 돌직구 하시고요. 지금 논란이잖아요. 그 민주파출소의 신고가 아무리 많이 된다 한들 공당이 그것도 제1야당인데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개인을 일벌백계하겠다라며 유튜브에 신고해도 되는 거냐. 이걸 보면서 전환기 씨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힘없는 다른 사람들은 민주당 앞에서 굉장히 무서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은 스타 제조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이고요.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전환길도 이번에도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면 상당히 많은 허경영 씨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 제조기다 민주당은. 김문수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주당 스스로가 왜 자기를 낮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훈아 선생한테 대들여서 이겼습니까? 전환길 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해서. 저분이 그냥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저분 정상적으로 안 보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굳이 뭐 국민소통위원회인가 무슨 파출소 만들어 갖고 저렇게 저 사람을 또 띄워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저 사람을 거국적으로 대통령 후보 만들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 스스로가 낮아지는 길을 계속 택하고 있다. 뭐 민주당이 뭔데 일벌백계를 하고 뭐 파출소를 만들고 그럽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너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하는 그게 뭐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정 정도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어떤 문제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재판관이라든지 또 뭐 장관이나 이래 할 수 있지만 뭐 민간인들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 저분은 그래도 어쨌든 사설이든 공설이든 교육자인데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너무 이념지향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에 어긋나요. 정교조 해산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육자가 정치 발언하지 말라는 뜻인데 저분은 아무리 학원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설적인 부분 저것도 공무원들 기르는 그런 곳에서 거구를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스스로가 저렇게까지 저번에까지 하는 것은 좀 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궁금한데요. 민주파출소에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한 거고 유튜브에 고발을 이제 유튜브에 신고 접수를 한 거고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그 표현도 지금 논란인 건데 김우정 의원님 그러니까 일벌백계라는 표현이 그냥 구글에 문제가 있음 누구나 신고하는 것과 좀 또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일벌백계라는 것은 지금 마치 전지전능한 어떤 당신을 반드시 일벌백계하겠다. 뭐 약간 이런 처단의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벌백계 어떤 뜻일까요?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그 민주파출소에 신고도 뭐 한 200여 건 들어왔다고 하고 이러니까 저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일벌백계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 구글에 이제
이 정도로 그 팩트 아닌 걸로 이렇게 사실 선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신고를 한 건데 사실은 구글에서 문제 없다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일벌백계는 그냥 표현만 일벌백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판단을 만약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려 있는 것이지 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고발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싫어요를 누른다든가. 그게 일벌백계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본인 자유니까. 예, 그런데 적어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이런 인물이 적어도 이런 식의 선동과 또 사실이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격한 어조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어떤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구글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벌써 넘었는데 언제쯤 결론이 날지 어떤 식으로 또 이 신고된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할지는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헌재 판단에 이어 이제 구글 판단까지 좀 저희가 기다려봐야 됐군요. 구글 판단 나오면 저희가 또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